네, 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과 방위 산업,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지만 최근에 이 두 영역이 무섭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에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아이온큐가 어떻게 국방이라는 새로운 영토로 진격하고 있는지 그 전략과 의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양자 컴퓨팅이 왜 갑자기 국방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떠오르는 걸까요? 그 답은 역시 압도적인 연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터로는 풀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했던 암호 해동 문제들,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신소재 개발, 또 전장의 복잡한 변수들을 다 고려한 시뮬레이션 같은 거요. 이런 난제들을 해결할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이죠. 정보를 처리하는 그 근본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요. 자, 그럼 하나씩 좀 풀어보죠. 양자 컴퓨터. 우리가 아는 일반 컴퓨터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걸까요? 기존 컴퓨터는 아시다시피 0 아니면 1, 이 비트로 정보를 처리하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걸 씁니다. 이 큐비트는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걸 중첩이라고 부르죠. 덕분에 특정 종류의 문제에선 지금 컴퓨터와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죠. 맞습니다. 아직 갈 길이 꽤 멉니다. 그 시스템 크기 문제도 있고 제작 비용, 또 어마어마한 전력 소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오류율이 아직은 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아직 높아서 이걸 실시간으로 보정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핵심이죠. 그래서 아직은 주로 연구소 환경이나 아주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고 들었는데 아이언큐는 그 방식이 아니라고요? 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차이점입니다. IBM이나 구글, 리게티 같은 많은 기업들은 주로 초전도 루프 방식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조한 상태에서만 제대로 작동하는 특수 회로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양자 컴퓨터의 이미지가 대부분 이 방식일 겁니다. 그 거대한 냉장고 같은 거요? 그런데 아이언큐는 그게 필요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이온큐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온, 그러니까 전하를 띤 원자를 이용해요. 이 이온들을 전자기장 안에다 딱 가둬놓고 아주 정밀한 레이저로 하나하나 제어하는 이온 트랩 방식을 씁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상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저온 냉각 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시스템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이론적으로는 큐비트 수를 늘리는 그 확장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 상온 작동에 작고 확장 가능하다니 듣기에는 장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레이저로 원자 하나하나를 그렇게 정밀하게 제어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민감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온 트랩 방식의 또 다른 측면인데요. 초전도 방식보다 제어가 훨씬 까다롭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외부 진동이라든지 전자기 노이즈 같은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 이온을 제어하는 레이저를 정말 나노미터 수준으로 정밀하게 조준하고 또 그걸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이걸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레이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조종해줘야 합니다. 이게 운영상에 있어서 큰 허들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이걸 이동 중인 군함이나 아니면 좀 환경이 열악한 전방 기지 같은 곳에 설치한다고 생각하면 그 정밀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바로 그 점이 앞으로 국방 분야 적용에서 아이온큐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일 겁니다. 단순히 성능 좋은 컴퓨터를 만드는 것하고 그걸 실제 좀 거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계속 운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현재 아이온큐는 아리아, 포테,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폴테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고요. 곧 템포라는 차세대 시스템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클라우드를 통해서 컴퓨팅 파워를 빌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재정 상황을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엄청나던데요. 그 2024년 예상 매출이 4,300만 달러 정도인데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3억 1,500만 달러로 7배 이상 뛸 거라고 전망하더군요. 근데 당장 돈을 버는 건 아니고 또 기업 가치는 2027년 예상 매출의 무려 67배나 된다고요?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 아닌가요? 그렇죠.
전형적인 고성장 기술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강하게 반영된 거죠. 하지만 동시에 단기적인 수익성은 아직 불투명하고 또 기술 개발과 시장 개척에 계속해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아이온큐는 이런 높은 기대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연구실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되는 시장, 특히 국방 분야로 아주 맹렬하게 파고들고 있어요. 최근 한 1년 사이의 계약들을 보면 그 방향이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미 공군연구소, AFRL이라고 하죠, 여기와 매진 5,4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50억 원 정도 되는 계약이 대표적이죠. 네, 이 계약은 단순한 연구비 지원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미 공군이 아이온큐의 그 이온 트랩 기술을 실제 국방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봐야 해요. 특히 계약 목표가 확장성, 그리고 실제 배치 용이성 개선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큐비트 수 늘리는 경쟁을 넘어서 실제 필드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AFRL과의 협력은 이걸로 끝이 아니더군요. 또 2,110만 달러, 한 290억 원 규모의 추가 프로젝트로 보안이 강화된 양자 네트워킹 인프라 개발에도 착수했고, 또 국방부 산하의 응용연구소 ARLIS와는 5,700만 달러, 약 80억 원을 들여서 강화된 사이버 보안 표준을 갖춘 네트워킹형 양자 컴퓨터 설계를 진행 중이고요. 네트워킹과 보안. 이 키워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자 컴퓨터를 그냥 단독 시스템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기존의 국방 통신망이나 다른 정보 시스템과 어떻게 안전하게 연결하고 통합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이건 미국 정부와 국방부가 아이온큐 기술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고 실제 국방 응용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약뿐만 아니라 기업 인수 행보도 정말 공격적이에요. 올해 초에는 같은 이온 트랩 방식의 경쟁사였던 영국 회사죠. 옥스퍼드 아이오닉스를 10억 8천만 달러, 약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인수했어요. 이건 거의 이 시장을 독식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네, 정말 상당한 규모의 M&A였습니다. 이걸 통해 이온 트랩 기술 분야에서 확실한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동시에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아주 명백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핵심 기술과 인재를 그냥 한 번에 흡수한 셈이죠. 근데 또 다른 인수 소식이 있었어요. 벡터 아토믹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 회사는 양자 컴퓨팅이 아니라 양자 센싱 도구를 만드는 곳이라고요.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노림수일까요? 혹시 컴퓨팅에 더 집중해야 할 시기에 너무 분산 투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업 영역을 그냥 넓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이건 매우 영리한 행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아토믹이라는 회사는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중력이나 자기장, 시간 같은 것들을 기존 센서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측정하는 양자 센싱 기술에 특화된 기업이에요. 이 기술은 예를 들면 잠수함 탐지라든지 GPS가 교란됐을 때 항법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 지하 깊숙한 시설을 탐지하는 등 국방부 내에서 활용도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 능력, 컴퓨팅 능력뿐만 아니라 국방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탐지나 항법 같은 다른 종류의 양자 기술까지 확보하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 벡터 아토믹은 이미 2억 달러 이상의 국방 관련 정부 계약을 수주한 경험이 있는 회사예요. 즉, 아이온큐는 벡터 아토믹 인수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인 양자 센싱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구축된 국방 분야 네트워크와 그 계약 경험까지 한꺼번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스포드 인수로 컴퓨팅 핵심 기술을 다지고 벡터 아토믹 인수로 센싱 기술과 국방시장 접근성을 높여서 아주 포괄적인 퀀텀 디펜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그런 큰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퀀텀 디펜스 포트폴리오라 그 목표를 위해서 아예 전담 조직까지 만들었다군요. 아이온큐 페더럴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신설해서 국방 및 정부 계약을 전담하게 했어요. CEO 니콜로 데 마시도 정부 고객을 위한 전담 자원을 추가로 제공하겠다고 했고요.
네, 전담부서 설립은 이 국방시장에 대한 아주 장기적인 약속과 전략적 중요성을 회사 안팎에 공표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몇 건 따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 국방시장을 회사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아이온큐 페더럴의 회장으로 온 로버트 카딜로라는 인물의 발언도 좀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국가 안보와 번영을 강화하는 상호 운용성 표준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호 운용성 표준이라든지 지정학적 환경 같은 단어들이 그냥 나온 말 같진 않아요. 네, 그 발언은 아이온큐가 단순한 기술 공급자를 넘어서 이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상호 운용성 표준을 만들겠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 국방 양자 기술 분야에서 자신들의 기술이 일종의 표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또한 지정학적 환경 언급은 현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양자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아이온큐가 국가 안보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움직임들이 아이온큐라는 회사 자체와 또 미래 기술 지형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 걸까요? 요즘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워낙 뜨겁잖아요. 특히 AI 분야는 거의 군비 경쟁 수준이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혹시 양자 컴퓨팅이 그 다음 격전지가 되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 많은 시선이 AI에 쏠려 있는 게 사실이지만 물밑에서는 이 양자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경쟁 역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아이온큐의 행보는 매우 시기적절하고 또 전략적으로 보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비교적 좀 범용적인 양자 컴퓨팅 시장 전체를 목표로 할 때 아이온큐는 퀀텀 디펜스 라는 아주 명확하고 또 자금력이 확실한 그런 틈새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아, 확실한 수요처인 국방 시장을 먼저 장악해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이런 거군요. 아직 양자 기술 자체가 초기 단계이고 국방에서의 활용도 이제 막 시작이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예상대로 계속 발전하고 국방에서의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면 INQ의 이런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전략은 현재의 그 높은 기업 가치를 정당화하는 강력한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이온 트랩 방식이 운영상 어려움, 특히 숙련된 레이저 기술자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했었는데요. 혹시 아이온큐 페더럴 설립이 이런 문제와도 좀 관련이 있을까요? 단순히 계약 따오는 걸 넘어서 실제 배치한 후에 지원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일 수도 있겠네요. 그거 매우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고성능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것이 그것을 실제 작전 환경, 예를 들면 항구나 외딴 기지 같은 그런 곳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도전입니다. 레이저 정렬이 조금만 틀어져도 시스템 전체가 멈출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INQ 페더럴은 단순히 영업이나 계약 관리를 넘어서 이러한 고도로 전문화된 현장 기술 지원, 그리고 유지보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또 다른 강력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아이온큐와 미국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군요. 이 양자 기술 경쟁이 국가 안보 차원으로 더 격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양자 기술이 미래의 국방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각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INQ와 같은 선도 기업의 움직임을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할 겁니다. 이는 앞으로 국제 기술 경쟁 구도와 안보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아이온큐의 양자방위 산업 진출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아이온큐는 극저온 냉각이 필요 없는 이온 트랩 방식을 사용해서 잠재적으로 더 작고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둘째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미 공군 연구소 등과 상당한 규모의 국방 계약을 연이어 확보했고 또 경쟁사인 옥스퍼드 아이오닉스와 양자 센싱 기업 벡터 아토믹을 인수하면서 기술력과 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아이온큐 페더럴이라는 전담 조직까지 세우면서 퀀텀 디펜스라는 특정 분야에서 강력한 선점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자기술과 방위산업의 만남, 이게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투자와 전략적인 M&A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인 기술 생태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 잠재력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 보입니다.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어쩌면 미래 기술 경쟁의 판도자켓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아이온큐 시스템의 그 민감성 그리고 정밀한 레이저 제어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숙련된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다는 점이 있잖아요. 이게 실제 국방 환경에 더 깊숙이 통합될 때 어떤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긴박한 전투 상황에서 만약 그 레이저 기술자가 없다면 시스템은 그냥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이 유지보수 인력 자체가 새로운 공격 목표가 되거나 보안상의 취약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술의 성능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이 미래 국방 전략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